아니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내란 내전 이걸 제일 먼저 유도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모든 방송이 이렇게 다 보도해요.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렇죠?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목사님 저 준비해 왔어요. 내란은 없다. 한번 설명해 비상계명 주세요. 통칭이다. 네. 좀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내란은 없어요, 목사님. 내란 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저건 법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우리 형법상 우리가 보통 내란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가 목사님 확인하시자고요. 형법 87조를 보면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몰라는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라 그랬어요, 목사님. 네. 여기서 국토의 참절은 제가 빼겠습니다. 지금 요새 떠드는 게 국헌 문란이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라 그랬는데 국헌 문란이 뭔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에서. 목사님 지금 저 폭동하는 죄라 그랬죠, 목사님. 네. 폭동은 뭔가 하면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로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 폭동이 있었어요? 폭동에 폭자도 없었지. 없었죠, 목사님. 폭죽도 없었어. 애들 놀이를 하는 폭죽. 그러니까 네. 내란죄 구성 조건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 두 번째 폭동이 있어야 돼. 폭동이요. 폭동이 없잖아, 목사님. 그렇지.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내란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사가 폭동은 말 안 합니다, 목사님. 하하. 폭동은 예컨대 잠깐 데모가 아니에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니까 서초구 전체를 점령했다든지 인천을 점령했다든지 예컨대 수원을 점령했다든지 해가지고 일어난 대규모 반란이 폭동이란 말이죠. 이번 사태에서는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란죄 두 가지 구성 요건 중에서 폭동이 없었단 말이죠, 목사님. 네. 따라서 내란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윤석열을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검찰이 다 내란이라고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니, 검사 이 자식들이 저 윤석열이가 임명해준 검사인데 이놈들이 말이야 지금 뭐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누가 임명한 걸 떠나서라도 목사님 폭동하는 죄라고 저 형법이 돼 있잖아요. 네. 폭동이 없었잖아, 목사님. 근데 왜 내란이라고 하잖아,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판검사들도요 이 분위기에 이게 지금 집단 체면 수학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도대체가. 변호사 단체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다 있는데 네. 자 보시란 말이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으로 해야 돼. 폭동. 저게 우리 형법 87조의 명문 규정의 목사님. 그렇구나. 폭동이 없잖아요. 없지. 그럼 내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든지 뭐 하여튼 무슨 국헌 문란이라든지 이 자체 단어를 써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목사님. 자, 그럼 국헌 문란이 뭐냐? 네. 형법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국헌 문란은 2호가 있는데 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국회하고 중앙선관위만 갔잖아요, 목사님. 네. 개헌군이. 그럼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켰나요, 이번에? 전복시켰어요, 목사님, 이번에? 하하 참나.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어요? 아니 합법적으로 거기서 지네가 모여가지고 개헌 해제 요구를 했잖아요, 해제 목사님. 요구하니까 받아들여 버렸잖아. 그럼요. 예. 190명이 모여가지고 권능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호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 바도 없고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목사님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요. 전복이 있었냐? 없었어요.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냐? 190명이 모여서 개헌 해제를 의결을 했잖아요. 했지.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결국은 국헌 문란도 안 됐단 말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내란이라고 자꾸 떠드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하. 다음이요. 네. 이제 비상계엄인데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죠, 목사님. 그렇지. 계엄 때문에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죠. 국회의원들 다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다 허락을 해줬고. 내란에 내자 조건에서는 안 된다 뜻이에요, 목사님. 그렇지. 제 말이 틀려요, 목사님? 아니 1000% 1000% 맞지. 아니 제가 그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하는 겁니까, 목사님?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장로님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 폭동이 없대요, 폭동이. 네. 그다음에 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87조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도 이 검찰 뭐 한동훈 다 저 내란이라고 떠든단 말이죠. 저기요, 저 헌법학자님, 예. 국회에서 네. 청문회 요청 들어오면 예. 갈 자신 있어요? 아, 당연히 가야죠, 목사님. 가? 다 가죠. 전 전 이 얘기 그대로 할 겁니다. 가서 아니, 저 얘기를 목사님,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저 얘기를 못하면 전 교수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아니, 저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러한 그 상황 설명과 패널 토의를 통해서 최소한 KBS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SBS 정도도 해야 됩니다. 예. MBC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게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예? 저는 예컨대 패널로도 갈 수 있고 국회 청문회 불러서도 저는 분명히 가서 네. 아, 저 얘기를 목사님 저걸 못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자, 그다음. 그다음이요. 네. 그럼 이제 또 한동훈이가 그랬어요. 비상겸이 위헌이냐 위법인가? 그랬잖아, 위헌 위법이라고요. 한동훈 누가 가르쳤어요? 아이, 그 자식아, 아유. 근데 보세요, 목사님. 예. 절차적 요건이 하나가 있고 세직전에 실체적 요건이 있죠. 절차적 요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비상겸 할 때. 제가 보니까 선포 전에도 비상겸을 거쳤어요. 국무회의를 거쳤어요, 목사님.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요. 절차상 하자가 없잖아, 목사님. 그렇죠? 국회 통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통보 안 한 거, 이거는 예컨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흠을 가지고 위헌 위법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지 사비원 기타 이해 주단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겠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음이요. 상황 요건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전시 사비원 기타 이해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를 따지는 게 상황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그 적부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목사님. 이걸 보통 통치행위라고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뭐냐? 밑 셋째 줄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자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를 통치행위라 그래요, 목사님.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 원수가 외교 행위를 해.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가 승인을 했어요. 정부 승인을 했어요. 사면을 했어요. 선전포고 했어요. 해외 파병을 했어. 계엄선포, 긴급명령. 제가 오늘 아침에 계엄선포와 긴급명령을 제가 써온 게 아닙니다. 제 책에 13년 전에 쓴 책에 저걸 다 썼어요, 목사님. 제가. 아하. 계엄선포는 뭐냐? 통치행위 속한단 말이죠. 아하. 오늘 아침에 써온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그렇구나. 그러면 저 헌재 셋째 줄에 94 헌마 186을 보면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결단은 존중돼 옳다. 헌재라도 쉽게 여기서 가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 헌재 판례란 말이죠. 그렇구나. 2003년 판례를 보면 국군의 해외 파병, 이라크 파병했죠, 목사님. 그렇지. 시비가 붙었어요. 헌재가 뭐라느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자제하는 것이 옳다. 판단 안 했어요. 정원은 뭐라 그러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구나. 다음이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북한 갔잖아, 목사님. 그렇지. 둘째 줄에 연방지 합의는 위헌이에요. 네. 그러나 북한 간 거 위법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 일종의 통치행위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 정보부장을 갖다가 북한에 보냈잖아요. 보냈지. 그걸 위법이라고 안 해요. 남북도 적십자 회담이 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지. 그러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우락이가 북한에 목숨 걸고 갔단 말이죠. 정주영이가 소 1000마리 몰고 북한 갔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저 통일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받지 대통령 않았어가 행위가 아니라 아니잖아요. 안 받으면 불가능한죠. 그거는 벽표로 받았죠. 그러니까 예. 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간 거니까. 당연히. 네, 그건 예컨대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건 논외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 자체를 방문했잖아요. 그렇지. 서로 회협했잖아요. 네. 왜 처벌을 안 받느냐?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의 우리 헌법 이론이란 말이죠. 다음이요. 계엄은 뭐냐?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하는 현상이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욕구하고 야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네. 힘이 아니고서는 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거란 말이죠. 한계 상황이에요. 두 번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계엄이에요. 자기 일부를 도려내요, 목사님.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도 유린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계엄이란 말이죠. 세 번째,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바로 계엄이에요. 계엄의 본질을 정확히 안다면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요. 보세요.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고는 대통령의 마음이 포함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일부 자유를 유보한 거란 말이죠. 저거를 예컨대 저렇게 해석하지 않고 대통령이 뭐 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저 따위로 해석하니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계엄이 왜 정당화되느냐? 평상시의 법치주의의 조직, 방법, 절차로는 국가 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세요. 맞아. 죄다 탄핵하고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평상적인 법치주의 조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는 게 계엄이란 말이죠. 아니 아까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할 때도 말했잖아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럼요. 참. 마지막 보면요. 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는 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죠. 물에 빠졌을 때요. 예. 살려내기 위해서 예. 일단 그 사람을 때려야 돼요. 저 물에 빠지는 패죠. 패가지고 힘 못 쓰게. 기절시켜가지고 정신이 없게 한 뒤에 붕붕 뜨게 해서 머리카락 하나만 끌어도 줄줄 딸려오도록. 그럼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쥐어 팬 것이 그게 죄입니까? 왜 꺼내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니까 임시 유보란 거예요, 임시요. 예. 정말 그 우리 저 김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속 시원하게 잘 설명이 돼가지고 네. 이것을 국민들이 보기만 하면은 네. 이해를 할 정.